산호세와의 비공개 훈련을 마친 LAFC가 경기 종료 후 8시간이 지나서야 뒤늦은 훈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산호세와의 경기 흐름과 출전한 선수들의 명단, 득점자들의 이름, 그리고 손흥민의 근황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일정으로 훈련이 진행되는지도 짧게나마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시절에도 분명 비공개 훈련은 한두 차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도 프리시즌 투어 때 했던 모든 경기가 다 공개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죠. 왜냐하면 경기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경기 외적인 정보들은 많이 공유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수단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원정 훈련지에서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손흥민이 워낙 스타이다 보니까 쇼핑몰 같은 곳에서 가서 사인해주는 영상이나 토트넘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장난치는 영상 등등 비공개로 진행하는 친선 경기 외에도 볼거리가 꽤나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LAFC 비공개 훈련은 너무 달라요. 무슨 첩보기관의 작전이라도 되는 건지 어디를 이동하는지 어떤 선수들이 나오는지 이런 모든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막말로 토트넘보다 규모도 작고 인기도 없는 LAFC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손흥민급의 슈퍼스타를 보유했다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LAFC가 SNS에 올리는 글들마다 많은 해외 팬들인 Where is Sonny? 라면서 손흥민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감을 못 잡고 다른 소식들만 올리고 팬들에 대한 감수성이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경기가 끝나고 한참 뒤에라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처럼 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긴 했는데요. MLS 팀들끼리 공식적으로 몸풀기를 하는 코첼라밸리 인비테이셔널에 참가하기 위해서 사막 지역에서 5일간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정보는 미리 다 알려주고 버스 타는 장면이나 선수들끼리 신나는 장면들 좀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LA 사시는 분들 있으시면 누가 좀 알려주십시오. 사진을 통해 보이는 풍경이 매우 이국적이었는데 코첼라밸리라는 지역이 사막 지역이라고 합니다. 경기날 날씨는 28도 정도였던 것 같고 잔잔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덥지는 않을 듯한데 매우 건조해서 운동하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날 LAFC가 어떤 포메이션을 썼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선발로 나온 선수들 이름만 몇 명 공개됐는데요. 일단 골키퍼 요리스는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 소화, 부안가, 틸먼, 델가도, 팔렌시아도 선발 출전 후에 풀타임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발 멤버들은 홀링스헤드, 세구라, 타파리, 포르테우스 같은 수비수들이었고 마르티네즈도 선발로 나와 득점했다고 하죠. 나머지는 아예 처음 들어보는 2군 선수들로 모두 23세 이하의 어린 선수들이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진행될 정규 시즌 때 어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쓰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2월 5일 경기 당일에는 경기 종료 이후에 5시간 정도 후에 LAFC가 3대0으로 승리했다고 알려줬는데 지금 보니까 LAFC 공식 SNS에서 이 내용은 삭제가 됐습니다. 더 긴 보고서를 올렸으니까 지워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원래 밝히면 안 되는 걸 밝혀서 뒤늦게 지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확인했던 기억이 남아있는데 하루아침에 글이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경기 후 도산토스 감독은 오늘의 목표는 지난 포틀랜드와의 연습 경기 이후 우리 팀의 전술과 추구하는 방향성 면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때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럴 때 우리 팀은 정말 강해진다. 하지만 후반전 초반은 좀 아쉬웠다. 선수들이 너무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위험한 상황은 거의 없었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잘 컨트롤했지만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결과는 긍정적이고 선수들도 열심히 뛰었지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손흥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골을 넣은 건 분명 고무적인 일은 맞습니다. 손흥민 이적 직후를 생각하면 손흥민과 부안가의 흥부 듀오가 다 골을 넣었지 다른 선수들 득점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손흥민 없는 공격 연습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예 손흥민에 대한 파트를 따로 분리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맑음이라는 소제목으로 써니와 소니의 발음이 비슷한 걸 이용해서 재치있는 소제목을 붙여서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은
2026년 바쁜 한 해를 시작할 예정이다. LAFC 소속으로 첫 MLS 정규 시즌을 비롯해 여러 대회에 출전하고 FIFA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손흥민은 수요일 경기에서 유니폼을 입고 몸을 풀었지만 경기에 뛰지는 않았다. 90분 동안 진행된 경기 내내 그는 LAFC 선수 30여 명과 악수하거나 포옹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인사를 건넸다. 또한 스태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군 선수들이 버스에 올라타 경기장을 떠나자 손흥민은 어린 후보 선수들과 LAFC 2군 선수들을 데리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해 빠른 템포의 7대7 경기를 펼쳤다라면서 손흥민이 본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고 어린 선수들과 함께 미니게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매우 의미심장한데 다음 경기인 뉴욕시티 FC와의 경기에서 도스산토스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위주로 출전시킬 거라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월 8일 일요일 코첼라에서 열리는 뉴욕시티 FC와 공개 연습 경기에서 도스산토스 감독은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결승 진출팀을 상대로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주전 멤버를 출전을 안 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린 선수들만 가지고 경기를 승리할 수는 없으니까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과 함께 조합해서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할 것 같다는 예측인데요. 만약 이때까지도 손흥민을 쉬게 한다면 정말로 알려지지 않은 부상이 있어서 회복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시즌 종료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이제 거의 3달째 보내고 있기 때문에 팬들에게 손흥민이 건강하게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도 같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LAFC의 간판 스타는 이제 손흥민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지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이제 LAFC는 손흥민의 팀이라면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2023년에 카를로스 벨라의 시대가 끝났듯이 이제 부안가가 LAFC 얼굴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소니가 이제 이 팀의 중심이다. 앞으로 3년 동안 LAFC가 올리는 모든 포스트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비록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가 부안가였지만 이 팀의 핵심은 손흥민이라고 확정한 겁니다. 참고로 이 방송에서는 3년 전 2023년 방송에서 LAFC가 부안가의 팀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흥민의 시대가 됐고 LAFC는 손흥민의 팀이라고 했으니까 좀 의미가 있죠. 게다가 이들은 손흥민과 부안가의 조합이면 최소한 40골은 보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샤펠버그는 지금 부상 중이지만 그와 보이드를 영입함으로써 LAFC는 윙 자리에 깊이가 생겼다. 어차피 손흥민과 부안가가 최소 40골을 보장한다. 그 파트너로 누가 될지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면서 흥부 듀오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부드리와 유스타키오의 영입이 흥부 듀오를 살려줄 수 있는 중요한 영입이었다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들 좋죠. 다 좋은데 그걸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손흥민 경기 좀 시켜달라고요. 뉴욕 시티전에서는 반드시 손흥민 골 폭발했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며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